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경동고 수학 내신 분석 설명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사 유재원 선생님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성균관대 수학과 출신으로 현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이제 목동에서 시대인재 최상위권 학생들 위주로만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제 출강을 하고 있고요, 현재. 네, 이제 설명회 전에 간단한 제 양력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단 목차는 경동고 수학 출제 형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학생들이 수시만 대비할 수 없으니 정시에 관해서도 살짝 말씀드리고 그럼 이 경동고 수학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학습 전략을 어떻게 짜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럼 유재원 수학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자리 모셨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경동고 수학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인원이 총 170명 정도 돼요. 7학급에서 8학급 정도. 그렇다면 1등급은 10%니까 이제 17명 정도. 그럼 누적은 총 34%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74등 안에는 무조건 들어야지만 최소한 2등급에 대해서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학생들이 선행 과목을 이제 이수할 때 일반 과목은 다른 학교들이랑 똑같이 들어가요. 보시면 2학년 1학기는 대수, 2학년 2학기는 미적분 원, 그리고 3학년 1학기는 확률과 통계로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그럼 여기 경동고 보시면 기하가 2학년 2학기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동안 한 학년 동안 이수를 하는 게 아니라 2학년 2학기에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름방학에 미리 선수행을 하시든가 아니면 미적분투도 3학년 1학기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셔서 학습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실 중간고사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난이도는 아마 프린트로 나갔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난이도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중에서 중하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문항수가 적어요. 보통 다른 고등학교들은 23문제에서 24문제, 하지만 경동고는 21문제밖에 안 돼요. 게다가 객관식 18문항, 그리고 서술형이 3문항. 그럼 난이도도 낮고 문제수도 적다는 게 어떻게 학생들한테 이제 역할이 될지 어머니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난이도를 제가 피라미드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자, 근데 1등급 컷이 몇 점이었냐? 작년 1학년 1학기 이제 중간고사부터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1등급 컷이 다 비슷했어요. 다 90점 초반. 완전 90점대였고 2등급이 80점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최다 오답 문제 2문제를 이제 틀려도 1등급에 관해서 이제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문항수가 적고 그리고 난이도가 쉽다는 것이 오로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난이도 하는 3문제, 난이도 중은 9문제, 난이도 상은 7문제, 최다 오답 2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부터 중은 교과서 난이도 수준. 학생들이 교과서만 열심히 풀었다 하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난이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상 정도라고 하면 저희 우리 세니나 고쟁이라든지 시중 기출문제집만 보고서도 학생들이 정확히 맞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다 오답 문제는 경동고에서 가장 큰 특징이 최다 오답 문제를 어디서 가져오냐. 보통 다른 학교들은 단원 융합을 위해서 문제집들을 섞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강남권 기출이나 아니면 이제 학력평가, 기출평가를 섞는 등의 이제 모션을 취해요. 근데 경동고는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문항들을 출제합니다. 특정 문제집 또는 학력평가에서 그대로 출제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조금 이따 최다 오답 문제를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출제 문항 조금 분석을 더 보시면 단원이
총 4문제, 그리고 5문제, 2문제, 3문제, 3문제, 4문제로 굉장히 고르게 출제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수분해가 2문제밖에 없어 보이지만 결국 인수분해를 활용해서 항등식 정리, 다항식 계산을 결국 들어가기 때문에 단원을 그래도 고르게 출제하는 편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중요하지 않은 단원은 없고 모든 단원을 꼼꼼히 공부하도록 출제를 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조금 주의할 만한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3개년 모의고사 기출변형에서 출제를 한다는 점. 이게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다 오답 문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 2문제가 있어요, 어머님들. 제가 이제 2학기 기출 먼저 보여드릴 건데 2학기 기말고사 보시면은 이게 실제 시험에서 나온 문제고요. 그리고 얘랑 바로 똑같은 유사 문제가 23년 3월, 자, 1학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문제에서 나왔어요. 왜냐면 고2 3월 모의고사라는 건 뭐죠? 고1 전체 단원을 총 통틀어서 출제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만약에 고2까지 선행도 안 했고 산모에 대해서 중요성을 몰라서 준비하지 않았다면 학생들이 충분히 보지 않았을 만한 문제. 그리고 작년에 출제되었다는 얘기는 이 문항이 23년도예요. 무슨 얘기죠? 재작년 문제들을 가지고 문항을 출제하는 거고, 근데 문항을 어떻게 낸다? 여기 보시면 똑같은 형태의 2차 함수랑 무리함수. 2차 함수랑 무리함수인데 미지수의 개수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미지수를 2개로, 미지수를 하나로 출제했다는 얘기죠. 즉, 학생들에게 있어서 아직 선행되지 않은 느낌의 문제들을 낼 때는 자, 미지수의 개수를 적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조건을 조금 더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문항들의 변조를 시켜서 이제 시험에 실제로 내는 최다 오답 문제들이 구성된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다른 이제 기출 최다 오답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문제가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문제들이에요. 지금 학생들도 있으니까 조금 기대를 걸어보자면 이 문항을 보자마자 어떻게 풀지 생각이 났으면 사실 좋겠어요. 왜냐면 이 문항의 난이도 자체는 중상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경동고 문항들이 아까 쉽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왜 쉽게 됐냐면 줄글인데 한 2-3줄 안에 끝나는 문항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문항을 길게 인식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난이도보다 더 어렵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만약에 이 문제를 똑같이 자습실에서 풀게 하면 5분 내에 저는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특히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친구들은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하지만 시험장의 공기는 연습실과 전혀 달라요. 특히나 이 문항은 문제집 딱 한 권에 수록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집을 풀지 않았다면 낯설겠죠. 근데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춘 학생들은 많았겠지만 당황함으로 인해서 이 문항을 풀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점수가 최다 오답 2문제를 맞냐 틀리냐에 1등급이 이제 되냐 아니면 1등급이 아닌 2등급이 되냐가 이제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항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출제되어 있냐면 이 문항 자체도 정확한 개념만 묻고 있어요. 엄청나게 변주가 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중 문제집에 출제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계산이 복잡하거나 그렇게 내지 않고 철저히 이제 경동고 선생님들은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아냐. 이게 항상 메인스트림이에요. 그래서 학력평가도 보시면 학력평가를 냈다는 것 자체가 사고력을 요하는 거. 얼마나 정확한 개념으로 사고력을 바탕으로 애들이 푸는가가 이제 경동고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라고 저는 느껴졌고요. 네. 그리고 이 문항을 이제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지도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정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6년 수능 출제 경향인데요. 이제 특히나 우리 경동고 학생들은 이제 내신 시험들이 기출을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1번부터 22번까지가 공통문항. 공통문항이라고 하면 대수랑 미적분 원으로 들어가는 거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23번부터 30번까지가 기하, 확률과 통계, 미적분 선택 과목이죠. 근데 작년의 기조가 어땠냐고 말씀드리면 학생들 체감 난이도가 높았어요. 근데 기하랑 미적분은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봅니다. 근데 대체 어떻게 가장 어렵다는 두 과목이 낮아졌는데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을까 하냐면요. 저희가 쉽다고 느껴지는 확률과 통계, 우리 확통론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쉽다고 느껴지는 확률과 통계와 공통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문항들은 쉬워지고 쉽다 느껴지는 단원들이 이제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저희는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저희가 2029 수능, 그러니까 현재 고1 학생들이 수능 칠 과목이 뭐죠? 공통문항 안에 들어가 있는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2029 수능에 치러야 될 그 과목들만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한다면 공통수학 단원들로 바뀐다고 해서 난이도가 쉬워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희가 물론 2028 수능까지 기조를 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조금 집중해 주시면 수학을 공통수학이라고 쉬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문제만 틀려도 1등급이 간당간당한 거죠. 그리고 배점이 어떤 문제를 틀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학교들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80점대 초중반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컷이 얼마나 높으신지 조금 체감이 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당연히 전화함도 문항에서의 빠른 속으로 정확한 계산. 그럼 이에 대한 연습은 무조건 기출로. 학생들이 시중 문제집도 너무 좋지만 결국 기출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기출 문항들을 풀면서 고6 학력평가라든지 6월 학력평가라든지 9월 학력평가를 보면서 오답 검토를 조금 일상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완벽한 검토.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오답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특히나 저는 상위권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네가 이 문제를 틀리면 저기 하위권 학생들이랑 뭐가 다르냐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자기가 잘한다고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 안에서의 완벽한 검토가 결국 등급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변형 문제의 낯섦을 최소화해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1번부터 21번까지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이제 상위권을 위해서 막히는 문제가 있다면 직접 계산을 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시험장에서 막혔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다항식의 차수와 개수를 비교해서라도 무조건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분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1등급의 가능성은 굉장히 열려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학생들과 대비하고 있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일단 3단계로 개념서, 유형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얘는 지금 내신 기간이 아닌 윈터랑 지금 내신 전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인데 일단은 개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세해요. 그리고 모든 개념을 다 제가 일일이 작성하였고 자체 교재 문제들도 학생들이 유제, 예제, 그리고 이제 하이엔드 문제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 내신 커리큘럼이 조금 달라요. 저는 이제 학생들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도 중요하지만 자, 어떻게 푸느냐도 중요하지만 내신 문제의 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3월 초반 3주 동안 유형별 문제집을 제가 자체 교재로 만들어서 학생들이랑 유형별 문제집을 풉니다. 그 다음에 남은 이제 3월 넷째 주부터 뭐를 푸냐면 학교별 교과서 문제집을 풀어요. 시중에 얼마나 많은 출판사가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총
7개 출판사가 있어요. 이제 교과서에 관련돼서. 그리고 교과서 이 출판사에서 직접 배부하는 학교별 문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별 문제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 문제지를 저는 7권을 다 미리 정리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프린트만 정리해서 클로저라는 교재로 학생들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교재로 4월 둘째 주까지 준비하고 남은 기간 동안은 계속 복습하면서 이제 킬러랑 준킬러 문제들을 모두 모은 넥서스라는 교재로 마지막까지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제 주말 수강 친구들을 위해서 유제 1 모의고사, 유제 N 모의고사로 매주 시간을 딱 45분 잽니다. 학생들 시험은 50분이겠지만 학생들이 체감상 시간이 조금 더 적어야지만 준비하기 편하기 때문에 45분 재고 학생들이랑 풀고 있고 그러면서 클리닉도 같이 진행하면서 4권, 3권에다가 매주 모의고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강 후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번 윈터 수강 후기인 것 같아요. 한 3주차쯤 됐을까요? 어머님께 이제 학생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더 보내달라. 클리닉 해야 되니까 이제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어머님께서 느껴지시는 학생이 좀 달라진 점 있을까요? 여쭤봤더니 학생이 일찍 일어나서 일찍 윈터 9시에 학원을 온대요. 저는 이거는 좀 대단한 거라고 보는데 학생이 플러스 X가 X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노베이스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9시까지 학교를 오고 이 친구가 저랑 주말 연휴 월화수를 학원에 나왔어요. 그래서 일월화수를 학원에 나와서 제가 붙잡아두고 육모 같이 풀고 이러면서 지금 윈터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렇게 어머님들이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제가 최상위권만 이제 목동에서는 가르쳤던 반면 현재 윈터는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노베이스를 위한 쌤 뭐 이렇게 많이 말해주는데 최상위권도 같이 잘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관리는 항상 어머님들께 이제 수업 리뷰 문자, 요약 문자랑 리뷰 요약 문자까지 리포트 하나랑 문자 매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내신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 문자를 그대로 학생들한테 보내요. 윈터 때는 이제 막 중3에서 고1 되는 어머님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궁금해 하시고 전반에 대한 공유사항을 드리는 거고 이제 내신이 시작되면 이거 그대로 이제 조교쌤과 함께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지침서를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보내고 이제 일부 공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업에 관한 영상을 제가 찍어서 보내요. 게다가 어느 영상까지 보내냐면 이번 연휴 때 클리닉을 했어요. 학생들이 나올 거면 나와라. 난 공부할 준비가 됐다. 너네도 할 거지? 하고 나왔는데 그 영상도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응답 신청서도 보시면 지금 매일 이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최다 이제 질의응답 선생님이거든요. 그리고 클리닉도 가장 많이 윈터 시간에 진행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숙제 같은 것도 매일 꼬박꼬박 매일매일 저한테 보내도록 저는 숙제를 구성해 놨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래서 그리고 모의고사도 성적표 이렇게 어머님들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문이라고 했지만 제가 용문 아니더라도 모든 학생들 연합반을 위해서 7개의 출판사를 다 정리해서 학생들과 기출을 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설명해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